안녕하세요. 메이커 조립식 채널의 조립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케쳐 워크벤치에 진입을 하면은 이렇게 등장하는 단촐한 이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스케치가 완료된 트리에 있는 이 스케치들을 가지고서 추가적인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아이콘들입니다. 이 아이콘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순서대로 쭉 있는데 이 아이콘들은 평소에는 이렇게 비활성화되어 있고요.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클릭을 해서 이제 스케치 플레인을 선택을 하고 에디 스케치를 해서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그리는 거죠. 완료된 스케치가 이렇게 있을 때 이거를 클릭을 하면 나머지 부분들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간단한 것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케치 워크벤치 클릭을 하시면요, 맨 처음 활성화되는 바로 옆에 있는 에디 스케치가 있는데요. 이 에디 스케치는 완료가 된 스케치를 추가적으로 편집을 하는 기능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클릭을 해서 에디 스케치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더블 클릭하셔서 들어가도 되고, 이거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도 됩니다.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일단 스케치를 클릭을 하고 나면 맨 오른쪽에 있는 미러 스케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스케치를 대칭을 해주는 이런 기능인데요. 클릭을 하고요, 미러 스케치를 하면 이렇게 미러를 하기 위한 축을 선택할 수 있는 팝업이 뜹니다. 디테일하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X축으로 할 건지 Y축으로 할 건지 아니면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미러를 할 건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X축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스케치의 X축을 기준으로 해서 미러가 된 스케치가 추가적으로 하나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됩니다. Y축을 기준으로도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스케치가 새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두 개를 집어넣고 이렇게 놓고 원점으로 하면 원점으로도 생성이 됐어요. 추가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되는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팝업으로 뜨는 그 축의 방향은 이 글로벌 좌표계 축의 방향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이 스케치의 축의 방향을 의미를 합니다. 스케치에서의 그 좌표축을 기준으로 해서 미러를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그거를 이제 보기 위해서는 스케치 평면을 다시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스케치를 그리면 X, Y 평면으로 그리는 습관이 있어서 이렇게 딱 일치를 하게 됐는데, 요거의 X축과 이거의 Y축이 일치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일부러 평면을 다른 평면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스케치를 그리실 때 평면을 내가 이 평면이 아닌데 잘못 선택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스케치를 지우고 다시 그릴 게 아니라 스케치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 있는 리오리엔트 스케치를 클릭을 하시면 처음에 스케치를 선택하실 때의 그 팝업이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플레인을 고르시면 되겠고요. XY 말고 이번에는 XZ 플레인을 기준으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려 볼게요. 스케치에서는 요 세로선이 지금 Y축인데요. 녹색이 Y축인데 여기 글로벌에서는 지금 여기가 Z축으로 되어 있으니까 좌표축이 서로 맞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모델링을 하는데 뭐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걸 놓고 미러를 해서 X축으로 이렇게 미러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X축으로 미러가 되고, Y축으로 미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글로벌로 따라갈지 얘로 따라갈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두고 Y축으로 미러를 하면 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에디 스케치 모드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미러를 한 게 이 녀석인데요. 에디 스케치 모드에서의 이 녀석의 좌표 걔를 이용을 해서 Y축 대칭을 했습니다. 글로벌에서 이 축은 지금 Z축인데 Z축은 없죠. 그래서 요 미러를 하실 때는 요 미러가 되는 이 팝업의 좌표축들은 이 글로벌이 아니라 에디 스케치 모드에서의 좌표축을 기준으로 한다. 요거를 유념하시면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머지 스케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머지 스케치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는데 이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냐면요, 아까 그린 스케치를 일단 먼저 다시 XY축으로 좀 돌려 놓겠습니다. 방향을 이렇게 돌려놓고 하나 스케치를 더 그려볼게요. XY 평면에다가요. 자, 이번에는 네모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고, 이제 스케치가 두 개인데 조금 헷갈리니까 스케치의 색깔을 좀 여기서 바꿔 보겠습니다. 구별을 좀 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좀 더 볼게요.
자, 그래서 이게 스케치, 그리고 이게 스케치 001번에 해당을 합니다. 일단 스케치가 두 개가 선택이 되어야지만 활성화가 되고, 이 머지 스케치를 하게 되면 두 개가 합쳐진 새로운 하나의 스케치를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되는 기능입니다. 보통 DXF 같은 파일을 여러 개의 파일들을 골라놓고 한 스케치에다가 모아놓거나 할 때 요거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꼭 머지 스케치를 이용을 해서 파일들을 합칠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도 할 수 있냐면 스케치 객체를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C 하시고요. 빈 스케치에다 컨트롤 V를 하면 그 위치에 그대로 올라오게 됩니다. 네모도 이런 식으로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면 그 위치에 그대로 올라오기 때문에 일치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스케치들을 수동으로 이렇게 합치셔도 되고, 만약에 파일이 굉장히 많으면 이 과정이 너무 번거롭잖아요.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그래서 그냥 쭉 선택해 놓고 머지를 하시면 한 번에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것도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떤 스케치가 있는데, 이 스케치 이거는 XY 평면에 붙어 있잖아요. 이 녀석을 스케치가 이미 결정이 됐는데 방향을 또 바꿔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간단하게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 이 스케치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리오리엔트 스케치를 클릭을 하시면 이 녀석의 평면을 다시 재정의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평면이 다시 재정의가 되죠. 이런 식으로 지금 평면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평면을 재정의하실 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어태치 스케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요소들을 좀 지우고요. 근데 제가 뭐 이걸 예를 들어서 판넬이라고 하고 이 위에다가 그 스케치를 얹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스케치를 여기에 붙여줘야 되는데요. 그때 사용을 하시는 게 요 어태치 스케치 기능입니다. XY 평면에다가 육각형을 하나 그냥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는 녀석을, 자 이제 이 친구를 여기다가 올려서 구멍을 뚫으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요거를 보면은 옆에서 보면 지금 요거는 XY 플레인에 이렇게 지금 있잖아요. 그죠? 물론 여기서 구멍을 뚫어도 옮겨서 구멍을 뚫어도 되겠지만, 그렇죠? 위에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뚫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쭉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케치를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보는 식으로 가도록 할게요. 오류 없이 이거를 어태치 스케치를 하려면 내가 옮기려고 하는 면만 선택이 돼야 됩니다. 이거를 뭐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전체 솔리드가 다 선택이 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이게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고요. 내가 올리려고 하는 면만, 평면만 딱 클릭을 하고, 그때 요거를 클릭해야지만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에 붙이려고 하는 스케치를 선택하기 위한 팝업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내가 옮기려고 하는 스케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스케치를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 면으로 올릴 때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또 뜨는데요. 좀 여러 가지가 뜨지만 여기서 실제로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입니다. 위에 두 개, 뭐 밑에, 맨 밑에 이렇게 있는데, 요것들은 동작을 안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상황에서는 쓸모가 없는 메뉴이고요. 무시하셔도 좋고요. 중요한 거는 요거 플레인 페이스하고 그 다음에 이너시아 2-3 요거 두 개만 중요합니다. 일단 플레인 페이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은, 이 플레인 페이스를 선택하고 OK를 누르면 스케치가 살짝 움직였죠. 아까 바닥면에 이렇게 붙어 있던 게 이 탑면과 같은 평면의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플레인 페이스를 하면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이 스케치의 원점과 바디의 좌표계에서의 이 원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원점이 내가 붙이려고 하는 면으로 이렇게 투사된 지점이 있을 겁니다. 수선의 발이 있을 텐데 그 지점과 스케치의 원점을 서로 일치시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면 지금 스케치의 원점은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바디의 원점을 한번 켜볼까요? 이렇게 놓으면 바디의 원점은
여기가 되잖아요. 근데 제가 선택한 면은 여기고, 이 바디의 원점이 내가 붙이려고 하는 면으로 이렇게 수선의 발을 쭉 내렸을 때 그때의 점을 원점의 투사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원점의 평면으로의 그 투사점하고 그 스케치의 원점을 서로 일치시키도록 스케치를 이동시키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뭐 투사점이라든가 뭐 수선의 발 이 부분을 왜 이렇게 강조를 드리냐면은, 어태치 스케치를 사실 사용하는 경우가 이렇게 직각으로 딱딱딱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때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가장 유용할 때는 이제 뭐냐면 이 면 자체가 직각으로 정의되지 않는 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축구공 같은 모양이다라고 하면 어느 한 조각 부분은 면이 애매한 부분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면에다가 스케치를 붙이려고 하면은 도대체 어디를 기준으로 붙이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잘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는 겁니다. 항상 내가 붙이려고 하는 면이 있는데 그 면으로의 원점이 투사된 그 지점과 스케치의 원점이 서로 일치하도록 붙이는 것, 그게 플레인 페이스 메뉴에 해당을 합니다. 스케치를 하실 때 굉장히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 친구를 이렇게 밖으로 위쪽에 그렸지만, 스케치가 옮겨 붙을 때는 그 스케치의 원점을 기준으로 옮겨 붙기 때문에 뭘 그리시더라도 항상 원점 근처에 있도록, 또는 원점으로부터 내가 잘 정의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걸 치수를 알아야지만 나중에 뭘 후가공을 하든지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좀 이상한 에러들이 좀 나는데, 이게 프리캐드에서 점 대 점으로 이렇게 일치시키려고 할 때 보면요, 좀 이상한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특히 원점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려고 할 때 이 점과 원점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이동시키면, 지금 에러는 안 나는데 아까 막 뭐 떴었죠. 이상하게 원치 않은 의도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도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이 모양 자체는 그대로 갖고서 움직여 줘야 되는데, 뭔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재정의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바로 원점으로 가지 말고요,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중첩돼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축으로 이렇게 두 번 이동을 하면 좀 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구속을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시는 게 나중에 핸들링 하기가 좋다, 이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아까 어태치 스케치 하기 전에는 밑에 있었는데 위로 이렇게 붙어 버렸습니다. 붙어 있는 거를 다시 원래 위치로 돌리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이제 이 스케치를 선택을 하시고요, 리오리엔테이트를 클릭을 하시면은 요게 지금 여기 붙어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걸 뗄 거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yes를 눌러서 XY로 다시 내리시면 다시 원 상태로 복구가 되죠.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제가 원하는 위치가 여기가 아닙니다. 어디에 올리려고 하냐면 이 평면 위로 올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번에는 또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육각형은 집어두고 이렇게 생긴 친구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어태치 스케치를 누르고 스케치를 선택한 다음에 이번에는 플레인 페이스로 하면 그냥 여기서 위로만 딱 올라오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라 이제 이너시아 2-3 요거를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스케치의 원점을 어디로 보내는 거냐면요, 내가 선택한 면의 질량 중심으로 보낸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면의 질량 중심으로 이 친구가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의도한 상황은 아닙니다. 자, 원래는 긴 방향이 X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제가 이쪽으로 이 녀석을 옮기면 이런 식으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뭐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냐면요, 질량 중심이기도 하지만 이 면의 회전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게 되냐면, 그 관성 모멘트의 행렬을 이렇게 찾게 되는데요, 그 행렬의 회전 중심 축이 있는데 수직 방향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제 그 회전 축을 이제 주축이라고 하잖아요. 축 말고 나머지 두 축을 또 잡게 되는데, 거기서 오토로 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임의로 이렇게 돌려서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이제 모양일 때는 이렇게 올라오지만, 근데 제가 요거를 바꿔서 이렇게 위로 길쭉하게 바꾸면 스케치가 이번에는 원래 모양 그대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캐드 솔버가 이 어태치 스케치를 하게 되면 그 면의 질량 중심을 찾고 그 회전축을 정의를 하고 나머지 두 개의 축을 정의를 하는데 그걸 지 마음대로 이렇게 정의를 하기 때문에 이 모양에 따라서 내가 어태치를 했을 때 그대로 올라올 수도 있고 회전이 돼서 올라올 수도 있다 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는 스케치를 돌리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태치 오프셋에 들어가시면 여기 프로퍼티 뷰의 데이터에 들어가시면 이 어태치 오프셋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태치 오프셋에서 앵글을 이렇게 바꿔서 맞춰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바디를 처음에 스케치 생성한 상태로 보존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어셈블리도 하고 뭐 갖다가 붙이는 경우들도 있고 근처에 대보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바디 자체를 트랜스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해요. 이 친구의 오리엔테이션을 다시 XY로 붙여놓고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바디가 이렇게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트랜스폼을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놓는 경우들도 있죠. 이런 경우일 때는 이제 전혀 엉뚱하게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스케치를 여기다가 붙이고 싶어요. 동일하게. 그러면 여기를 클릭하고 어태치 스케치를 누르고 스케치를 선택한 다음에 OK 그리고 이너시어 2-3 이렇게 누르면 스케치가 이상한 데 붙죠 지금요. 그 이유는 이제 왜 그러냐면 이 트리 구조를 지금 잠깐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트리 구조를 보면 이거는 지금 바디 안에 스케치가 안 들어가 있죠. 이 스케치는 지금 글로벌 좌표계를 따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 스케치가 지금 위치를 하고 달라붙고 하는 거는 전부 다 이 글로벌 좌표계를 기준으로 해서 달라붙게 되는 거고요. 지금 바디를 이렇게 돌리잖아요. 회전을 해버리면 바디도 바디 안에 이 자기의 좌표계들이 이렇게 있어요. X, Y, Z가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그릴 때는 이 바디가 가지고 있는 좌표계와 글로벌 좌표계가 서로 일치하게 그려지지만 우리가 다 그린 바디를 트랜스폼이나 뭐 여기서 프로퍼티에서 회전을 시켜버리면 이제 그 좌표계가 바디의 좌표계하고 글로벌 좌표계랑 회전을 하게 됩니다. 당연한 거겠죠. 근데 여기다가 붙이려고 할 때 바디 좌표계를 기준으로 해서 이 스케치가 움직여야 되는데 글로벌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니까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붙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어태치먼트를 하셔야지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바디가 돌아가 있어서 이상하게 붙는다 라고 하시면 그때는 이제 생성된 스케치를 이 바디 안에 스케치로 이렇게 트리 하위 구조로 넣어 버려야 돼요. 그냥 드래그만 하셔서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의도한 대로 다시 여기에 붙게 되죠. 그래서 글로벌로 이 바디 밖에 있는 스케치들의 경우일 때는 이렇게 어태치 스케치를 하시기 전에 내가 바디에다가 넣어야 되는 스케치다 라고 하면은 스케치를 DXF로 불러오시건 뭐 새로 그리시건 보통 DXF로 불러온 경우가 깜빡하실 때가 있는데 내가 바디에 쓸 거다라고 하면 복사를 하시던지 아니면 그대로 집어넣으시던지 해서 바디 안에 스케치로 집어넣어야지 이렇게 어태치를 할 때 꼬이는 분들을 방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스케쳐 워크벤치에서 스케치를 이제 클릭하면 활성화가 되는 아이콘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밸리데이트 스케치를 제외한 뭐 에디 스케치, 어태치 스케치, 리오리엔트, 그 다음 머지, 그리고 미러 이렇게 살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이 밸리데이트 스케치에 대해서 한번 쭉 또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